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이슈로 대두된 환경 문제, 지역 정책과 일상생활에 뿌리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도내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례와 더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현섭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송현섭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이 요즘 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단어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로웨이스트라고 하면 쓰레기를 제로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제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웨이스트는 낭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낭비를 줄이자라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됐을까요? 개인적으로는요, 한 7, 8년 전쯤인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뭐 속비닐이라던가 라면을 뜯고 나면 그런 번들 봉투, 샴푸통 같은 게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줄여보고 싶어서 비누로 머리를 감기 시작하고 과포장된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랬던 계기가 있었고, 네. 제 직장이 먹을거리에서부터 뭐 바르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걸 추구하는 곳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포장재, 쓰레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은 현재 1인 활동가로서 공동주택에서 작은 플라스틱 모으기, 그리고 송그린의 지구력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네. 제로웨이스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좀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추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환경을 지켜야 하는 필환경부터 이 소비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 업사이클링, 그리고 환경 실천 운동인 플로깅 등 좀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세계적인 환경 추세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현재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우리나라에 닥쳤었고요. 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의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길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던가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를 보면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네.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정부의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사용 규제도 우리나라처럼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빨대를 음료에 부착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없애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일회용품을 생산을 금지하는 네. 이런 규제들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규제보다는 개인의 실천에 너무 의존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고요.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언론들도 좀 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죄책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좀 2030 이런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좀 뭐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들을 좀 많이 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추세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어른 세대들 혹시 이제 그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네.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굉장히 절약 정신이 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낭비는 안 하시는 반면에 저렴한 것들은 좀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런 위생 장갑이나 위생팩 같은 경우는 개당 가격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종이컵 같은 걸 좀 낭비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 또 이게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좀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들을 많이 하는데요. 빨대를 구입해서 파우치에 들고 다닌다던가, 네, 자기가 먹을 컵은 텀블러를 예쁜 걸 사서 들고 다닌다던가, 네. 장바구니나 에코백 같은 걸 이렇게 좋아한다던가 그런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춘천에서는 또 지역의 이제 상점 대표들을 중심으로 시민주도 제로웨이스트를 좀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자발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아까 MZ 세대들이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 혹은 서울이나 큰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도 알게 되었고요. 네. 뭐 컵이나 빨대 같은 걸 포장해 줄 때 사탕수수 컵이나 사탕수수 빨대를 이용하는 그런 카페도 있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가게는 식당인데요. 네. 배달 음식을 심지어는 밀짚 용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보내는 네. 그런 어쩌다 동부라고 하는 식당도 있고요. 또 생긴 지 1년 정도 된 정육점인데요. 보통 정육점이라고 하면 진열되어 있는 육류나 포장해서 판매하는 육류들을 대부분 스티로폼에다가 내부로 포장을 하는데, 네. 이곳은요, 이 스티로폼이 아니라 아주 얇은 종이 트레이를 사용해서 여기서 플라스틱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택배를 많이 하는 곳인데 택배 포장도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이 아니라 종이로 된, 네. 안쪽에 보냉만 살짝 되는 보냉 상자를 이용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의 사례 공유회를 가졌었는데요. 네.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점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또 춘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와 좀 함께한 사업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협에서 활동가로 있으면서, 그리고 네. 지금 1인 활동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많이 유행하긴 하지만 몇 년 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공유 텀블러나 네. 공유 장바구니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작은 플라스틱들이 선별장에서 재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뭐 저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나 생협 등등에서 작은 플라스틱 모으기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네. 아쉽게도 춘천시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시범 사업을 해서 보여드리면 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활동가님께서는 이 작은 플라스틱을 왜 모으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플라스틱은 크게 7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요즘 아파트에서 별도 분리배출 의무가 시작된 페트라는 종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페트고, 다른 것들은 뭐 PP나 PE, PS, PVC 혹은 아더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 비닐과는 다르게 플라스틱은 이 종류별로 모아야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대요. 네. 우리 보통은 플라스틱류에 한꺼번에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옮겨져서 선별장에 갔을 때는 공공선별장에선 보통 한 18cm 정도라고 하는데요. 18cm 이하의 플라스틱은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단일 재질, PP나 PE임에도 불구하고 크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종류별로 모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춘천에는 PP와 PE만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재활용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나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이 PP와 PE만을 따로 모아서 바로 업체에 보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SNS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또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강원도나 춘천시가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저격수를 자처하고 싶진 않지만 네. 어쩌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좀 핵심적인 정책들을 놓치고 있는 걸 많이 짚곤 하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네. 중앙정부는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방정부는 시민들이나 또 자영업자나 작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람들이 소비하고 나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또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분리배출 체계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에는 제로웨이스트를 이미 자발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상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상점들이 대부분 자부담으로 그런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시에서 조금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사탕수수 컵이나 밀짚 용기로 배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민들이 올바로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단독주택 단지들이잖아요. 네. 이런 단독주택 단지들에서도 분리배출 체계를 좀 개선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집화장이 쾌적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리배출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로 지역마다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분리배출이라는 걸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전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사용 후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잘할까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처음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시행된 해였어요. 네. 95년 이후로 사람들이 처음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를 구분해서 버리기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면 95년도의 쓰레기와 지금의 쓰레기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정보를 다각적으로 또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분리배출 함이 2개 혹은 3개였다면 지금은 늘어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아파트는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 주택가는 2개 혹은 3개, 그것도 수거함과 마대가 없이 칸만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출되는 현장에서 전혀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평균적으로 성인 한 명이 그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을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네. 크기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만큼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앞선 질문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강원도나 춘천시나 이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쓰레기를 줄이려면 일단은 발생 단계에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한 규제, 생산 억제는 중앙정부에게 맡기고, 지방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배달 음식 업계, 네. 그리고 카페 내 테이크아웃 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발생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차후에는 시민들이 배달 음식을 먹고 네. 혹은 물건을 사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 기본 원칙이 요즘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인데요. 네. 이 원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구분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요즘은 또 뭐 비닐라벨을 없앤 뭐 생수병이나 음료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좀 기업도 뭐 환경윤리 의식을 반영해서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어떤 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 배달 용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배달 용기와 일회용 마스크일 텐데요. 배달 앱에 100% 중에서 한 거의 97, 8%를 차지하는 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라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일회용기를 또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이들은 일회용기 판매와 배달 앱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수익을 얻을 텐데요. 네.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거라 예상이 되죠. 네. 네, 그런 만큼 좀 사회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배달의 민족에서 수저 안 받기 이런 것들을 기본 선택으로 바꿨는데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책임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이런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네. 부분일 텐데요. 이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우리 쓰레기라고 하면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요. 주로 생활계 폐기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쓰레기, 배달 음식과 장 보고 났을 때 포장재 쓰레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회의나 축제, 행사 같은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되겠죠. 컵이나 뭐 접시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요. 네. 사업장을 예로 든다면 의류업을 예로 들면 의류를 재단하는 단계에서 한 30%의 원단 쓰레기가 발생이 된대요. 네. 그리고 유통과정 같은 곳에서 또 엄청난 유통 포장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5개 묶음의 라면을 구입하잖아요. 네. 라면이 오기 전에는 라면이 한 상자로 포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자들을 모아서 큐브 형태로 팔레트 위에 쌓아서 포장을 하는데요. 이걸 또 이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플라스틱 랩이 포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장 쓰레기들만 줄인다고 해도 전 세계의 한 45%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나서서 좀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좀 물건을 살 때 과포장된 과포장된 물품들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이 여기에 맞추어서 포장을 네.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활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는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상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네, 장을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겉봉투 하나 큰 걸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꼭 이걸 마트에만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옷이나 신발이나 다른 잡화들을 사러 갈 때도요. 네. 비닐이나 혹은 코팅된 종이 가방들을 받아오는 경우가 흔한데요. 네. 이럴 때도 장바구니가 있다고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요즘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집에 있는 액체 세제류를 다 고체류로 바꾸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샴푸바나 혹은 주방에서 쓰는 설거지바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시작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만큼 좀 이렇게 소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만큼 또 기업도 이런 환경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언론도 좀 뒷받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어떤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윤 추구가 가장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입할 때 가장 저렴한 걸 샀겠죠. 네. 그런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비싼 재생재료를 살 것 같진 않고요. 그러려면 정말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스팩을 예로 들자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팩들은 비닐 안에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친환경 아이스팩이라고 한다면 종이인데 안쪽 면만 코팅이 되고 그리고 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팩이 있어요. 네. 물론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아이스팩이 지속력이 훨씬 더 높다고는 하는데요. 환경부가 이 아이스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아이스팩에는 부담금을 높이고 친환경 아이스팩에는 부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 2, 3년 안에는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거의 바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재생 원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고 새로운 원료를 비싸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업은 규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시면 선점하는 거니까 네. 지금보다 조금 강화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언론이나 방송사도 이런 기후 위기에 동참하는 분들의 네. 얘기도 전하고 네. 환경 기업들도 네, 소개를 네. 하면 좀 많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특정한 방송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나 시사 방송 등등에서 이런 앞자리에 생수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없애면 시민들의 의식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도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도 제로 웨이스트가 꼭 쓰레기를 0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도민분들이 한 가지 약속을 저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거나 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품의 편리함을 좀 포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과포장된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티슈. 네,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생수나 음료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나올 때 받는 테이크아웃 잔들이나 빨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여행지에 가신다면 일회용으로 제공되는 그런 샴푸, 린스, 비누 같은 것 이런 것들부터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포장재라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담아오는 비닐들, 속비닐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마트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이럴 때도 좀 그런 포장재들을 거절하고 뭐 알맹이만 담아온다던가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레기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마주하다 보니까 핵 쓰레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핵이 사실 반감기가 뭐 만년, 수십만 년 이상 너무너무 길어서 우리가 한 번 만들어진 것들은 거의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기 어렵잖아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도 오늘 발생된 것들이 거의 500년 이상 가고 또 내일 발생된 것도 500년 이상 가기 때문에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만큼은 꼭 줄여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아도 안 하는 것,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과연 어느 쪽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제로웨이스트 강원도 만들기에 앞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고요.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